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MB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IPO 종목을 영상을 올릴 때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버전을 올렸죠. 종목을 분석하는 영상 그리고 이제 상장일 직전에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종목 분석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약간은 분명히 보시는 분들 중에도 긴 영상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는 똑같은 주제로 긴 시간 버전이랑 짧은 시간 버전 두 가지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긴 시간 버전은 말 그대로 제가 과거에 그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제가 모르는 분야 뭐 이야기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뇌피셜로 이해하는 거를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제 입장에서 다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짧은 시간 버전은 그냥 그 종목의 내용만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어차피 길게 갈 거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솔직히 제가 주식 초보자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말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제가 스터디하고 있는 거를 이 유튜브 채널은 그대로 다 오픈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이 긴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좀 핵심만 추려가지고 시간을 줄이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제가 하나하나씩 공부해가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발전하는 거는 발전하는 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딱 핵심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넣는 영상은 사실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야너주님이라든지 공모주 한자님이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청이 있으니까 긴 시간 버전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날 오후라든지 그렇게 짧은 시간 버전을 다시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올해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렸는데 뭐 크게 차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제가 시간적으로 조금 힘이 붙인다고 싶을 때는 그때는 그냥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긴 시간 버전에서 서론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포인트 그 포인트 모바일하고 계속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 모바일 포인트 휴대폰으로 각종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를 재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포인트를 광고 같은 것들을 봄으로 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쇼핑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현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어플이 캐시 슬라이드 2012년에 이 어플이 런칭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써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B2C 그리고 B2B는 에디슨이라는 그 이거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이런 모바일 포인트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에디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MBT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수요 예측은 이미 끝났고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났고요. 청약일은 1월 12일에서 13일, 환불일은 15일, 그리고 납입일, 납 1일, 납 1일, 1월 15일이고요. 상장일은 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IPO 스탁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38 커뮤니케이션 가보시면은 상장일이 올라와 있고요. 공모가 밴드는 13,200원에서 17,600원, 공모 금액은 110억에서 146억이 지금 공모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주간사는 미래에셋 대우고요. 일반 기준으로 청약 한도는 100주입니다. 우대는 최대 16,600주로 일반 고객보다 2배까지 공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모되는 주식수 중에 10%는 우리 사주죠.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공모가 진행이 되고 기관들에게 70%, 일반 청약자에게 20%가 공모가 됩니다.
보통 한 80대 20인데 우리 사주 물량을 기관 물량에서 넘겨준 것 같고요. 자,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고요. 청약 한도는 일반 고객 기준 5,478만 원에서 공모가 밴드 최상단 시 7,304만 원까지 공모가 밴드가 되어 있고, 우대 고객은 1억 956만 원에서 1억 4,608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미디어, EM넷, 인크로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로 되어 있는데, 이 비교군들을 봤을 때 사실 약간 비교군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MBT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걸로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광고 회사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MBT하고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근데 딱 맞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평균 PR은 27.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 산출 방식을 썼는데 2022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107억 정도로 잡았는데 반올림하면 108억 정도 되죠. 요렇게 추산을 했고, 여기에 연할인율 이게 2022년도니까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니까 2020년도 당기 순이익 할인율을 25%를 두 번 적용해서 69억으로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현재 PR, 요 평균 PR을 적용해서 그 전체 금액을 나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용 주식수, 총 주식수를 나눠서 주당 평가액을 냈습니다. 이 나왔는 주당 평가액의 전체적인 평가 대비 할인율을 42%에서 22.5%로 해서 공모가 희망 밴드를 13,200원에서 17,600원으로 잡았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게 적용 주식수가 852만 6,700 978주잖아요. 요게 약간 물음표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내용은 이제 긴 영상 버전에만 제가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게 왜 저렇게 됐을까를 조금 풀어가지고 나온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런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모 자금 사용 계획으로는 이제 운영 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금액은 공모가 밴드 최하단인 13,200원 기준으로 측정이 된 금액입니다. 지금 타법인 증권 취득 금액은 말 그대로 M&A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국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B2B, B2C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M&A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퍼포먼스 광고 대행, 모바일 쇼핑, 모바일 컨텐츠 관련된 당사와 시너지가 있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M&A 투자를 검토를 해서 금액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공모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금액이 투자 비용이 많은 게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 밴드 상단에 어찌됐든지 형성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M&A를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빨리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인수합병도 있지만 그 일부 지분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영향력을 높인 다음에 자기들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가장 최근에 가장 좋은 예시가 네이버하고 CJ가 이제 상호 그 협조를 하기 위해서 주식 교환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네이버 웹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알기로 CJ MNC?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이게 컨텐츠 개발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CJ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지금 웹툰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많이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호간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MBT도 약간 그런 목적으로 사업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운영자금 사용 계획인데 중국 사업에 진출을 했는 노하우로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를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에디슨 아까 B2B 서비스라고 했죠. 요거에 대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동남아 시장 진출 및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 자금 개발로 이런 모바일 포인트 같은 것도 다양한 뭐 기본적으로 MBT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다양한 어,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 슬라이드 제품군 고도화와 뭐 에드테크 커머스 신기능 런칭 이런 것들의 운영 자금 연구 개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MBT의 업종을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국내 포인트 광고 쪽으로 1위 사업자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스타트가 아까 얘기 드렸던 캐시 슬라이드, B2C 개인들에게 어플을 깔아주고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버는 모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B2B, 최근에 MBT가 약간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B2C 사업은 약간 이제 정체기가 와 있는데 에디슨 B2B 사업에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많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올라왔고요.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하는데 이 에디슨이라는 B2B 서비스 중에 최대 매출처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2018년도에서는 오직 거기서만 100%의 매출 비중을 했고 현재는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한 61%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기고 다른 매출 비중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포인트를 이용한 쇼핑 사업 쪽으로 현재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이쪽으로 매출은 없고요.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 미국하고 중국 쪽에 해외 법인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나갔는지 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관련된 실적이 적자인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캐시 슬라이드를 2012년도 세계 최초로 런칭을 했고요. 현재 국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 등 대형 사업자 30개 이상과 제휴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괜찮은 현재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모바일 포인트 이렇게 받았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쇼핑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시장을 지금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기술력 같은 경우 그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뭐 일단 MBT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 B2C 같은 경우에는 캐시 슬라이드 요거 지워야 되네요. 스텝업 이거는 걸으면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거고요. 더 퀴즈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퀴즈를 풀 때마다 포인트를 주고요. 그 퀴즈를 풀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중간 중간에 광고를 넣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고요. 그리고 노랑 브라우저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댓글 달아주고 포인트 받는 뭐 그런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 모델이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에디슨 오퍼월 이런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버는 시스템으로 현재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거래처로는 네이버, 특히 네이버 웹툰 쪽에서 큰 매출을 내고 있고요. 뭐 카카오, NHN 같은 쪽에도 현재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MBT 앱 런칭 역사를 보시면은 2012년도에 캐시 슬라이드를 시작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용어가 뭔지 까먹었는데 중국 쪽에도 어플을 출시를 했고 미국 쪽에도 프론트라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런칭 그리고 여기 에디슨 2016년도부터 이제 에디슨이라는 B2B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 거는 2018년도에 네이버하고 합작을 하면서 나왔고 아까 얘기 드렸던 노랑 브라우저, 캐시 슬라이드 이런 기타 등등의 어플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인 MBT의 연역이고요. 뭐 매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무슨 법인 설립. 아까 전에 요때 이제 중국하고
미국 쪽에 어플을 출시를 했던 게 있었고요. 뭐 기타 등등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캐시 슬라이드 고객이 2,500만 명입니다. 근데 요 약간 밝은 하늘색, 하늘색이라 아무튼 밝은 파란색 계열이 B2C 개인 사용자들의 수를 표시하는 건데 월간 순수하게 한 달을 사용했는 사용자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3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보면은 248만 명, 270만 명, 1분기 때는 183만 명이죠. 뭐 그 뒤에 약간 올라와서 300만 명까지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250만 명의 B2B 개인 그 유저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는 1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B2C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요 B2B 시장이 큰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현재 이제 주력으로 가고 있는 모바일 포인트 쇼핑 시장 쪽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제가 이 그 기업 설명회 영상을 보면서 했던 게, 야, 이거 만약에 진짜 사업 모델이 괜찮으면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른 큰 회사들, IT 회사들이 이 사업 모델을 어느 정도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 설명회 하시는 그 대표자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죠. 이쯤 되시면은 그러면은 다른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밀려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럴 수 없다. 여기는 우리만이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술력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인트에서 특화된 기술력과 플랫폼을 원활하게 활성화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사업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특히 광고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8년 동안 거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와 각종 특허와 그리고 시장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이런 회사들이라도 이 시장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시간과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거 MBT하고 이제 협약 관계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함부로 누가 뛰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요 뒤쪽에 PPT에서도 코멘트를 달아놓기는 했는데 진짜 블루오션이고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 작정하고 덤벼들면은 이 시장 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기업 설명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 작정하고 덤벼들면은 얘들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아무튼 대표분자께서는 이런 이유를 근거로 절대로 네이버나 대형 다른 IT 회사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물음표가 남겨지는 상황이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죠. 대표이사 주장으로는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 같은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대형 회사들이 제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하청 주듯이 그렇게 제휴를 한 게 아닌가 솔직히 저는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갈수록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기술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은 저는 위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구글이 유튜브하고 합작되면서 이제 큰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구글이 다양한 고객층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AI가 거기에 적절한 광고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가능하다라고 약간 어필을 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악용하는 포인트라고 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돈, 머니하고 똑같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런 포인트들을 받아가는 안티 유저들을 구별해가지고 차단을 할 수 있다. 뭐 자기들은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또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큰 그 트래픽을 처리하는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트래픽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시스템이나 기술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운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 드렸을 때 정말 이런 기술들이 블루오션이라면 대기업들이 가만둘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최근에 계속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가 또 이제 더 발전이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별거 아닌 게 되는 그 세상이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 시절이 왔을 때 이런 대기업들이 손을 딱 대는 순간 과연 MBT가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포인트 모바일 시장은 이제 성숙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성숙기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이제 MBT가 매출이 그때부터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MBT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자기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 아까 전에 그 MAU 한 달간 사용하는 순수 사용자 아까 전에 2,500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10% 정도밖에 순수 사용자가 안 되더라. 실제로는 조금 가입자 수 대비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유저들이 적다라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2022년도에는 이 순수하게 MAU를 사용하는 순수 사용자 한 달간 사용하는 순수 사용자를 900만 명까지 달성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게 B2C 쪽에서 목표라고 하고요. 에디슨 MAU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업들하고 제휴를 한 다음에 이 분야에서는 또 1000만 명까지 달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포인트 사업 쪽으로 해서 이제 쇼핑 쪽으로 이제 이 포인트들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350억 원 플러스 알파의 매출을 발생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요. 현재 TV에서 모바일로 쇼핑 사업들이 예전에는 홈쇼핑 같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모바일로 많이 넘어오고 이제 거기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해외 현재 아까 얘기 드렸듯이 미국하고 중국 쪽에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 앱도 런칭을 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그리고 다른 해외 쪽에도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외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B2B 서비스가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그거를 경험으로 흑자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 이 에디슨이 아니고 MBT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해외 사업 모델이 언제 흑자로 전환하는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재 MBT의 재무 정보고요.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9년도랑 2020년도 3분기 때 이제 흑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최종 추정 단기 순이익은 18억이고요. 요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MBT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냈는 예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큰 실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18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 계산해서 14억 정도 예상을 했고 그것도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뭐 2020년도가 마무리가 됐는 시점에 나온 보고서에서 18억을 예상했으니까 뭐 18억이라고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광고 수입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은 2020년도 적자인데 당기 순이익은 흑자를 기록했죠.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회계상에 회계상에 따른 뭔가 이익을 끌어와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올려주는 모습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MBT 재무 정보 중에 주요 매출이고요. 보시면은 캐시 슬라이드하고 이제 에디슨 오퍼월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캐시 슬라이드가 어떤 분위기인가 싶어서 어플에 다운을 받으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봤는데 별점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캐시 슬라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캐시 슬라이드인지는 몰랐지만 회사 동료들이 뭔가 포인트를 열심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니까 캐시 슬라이드였던 것 같고, 왜냐면 그때 초성 퀴즈 같은 것들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이제 별점이 굉장히 낮고 악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민심이 꽤나 떡락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가입자가 2,500만 명이지만 실사용자가 10% 미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댓글에 달린 내용을 보면은 적립 포인트가 이게 유효 기간이 1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멸하기 전에 아무런 공지가 없이 소멸을 시켜버려 가지고 조금 어 문제 제기를 했는 사람들이 있고, 기존에 발행했는 쿠폰이 사용하려고 갑자기 열어보니까 가격대가 바뀌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를 받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별다른 공지도 없이 3,000원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너무 잦은 광고, 그 퀴즈, 초성 퀴즈 같은 거 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 때 중간에 광고 같은 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댓글을 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광고가 20초, 30초짜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게 두 번씩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댓글에 다들 잘하는 얘기 있죠. 예, 돈 벌더니 돈에 눈 멀었다고 광고를 너무 많이 붙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성인 광고 노출 같은 게 있답니다. 초성 퀴즈 하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초성 퀴즈를 하는데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광고가 뜨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인 광고 같은 게 너무 웃자다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자주 나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플상의 답변을 봤을 때 매크로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해당 문제를 뭐 감사하지만 뭐 여기서 물어보신 거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플상의 뭐 어디 위치에 문의를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최근에 너무 시간 투자 대비 포인트가 적으니까 포인트 받아도 이제 할 게 없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어플을 지우는, 가입은 되어 있지만 어플을 지우는 그런 패턴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B2C 서비스가 점점 안 좋은 매출이 떨어지는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물론 이게 코로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제가 안 봤었는데 매출이 줄어들었었네요. 뭐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치지만 그 전에도 보시면은 2017년도 대비해서 18, 19년도에 캐시 슬라이드 매출은 많이 줄었는 거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MBT 미국 법인, MBT 베이징 법인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2017년도, 18년도에서는 베이징에서는 수익이 났었네요. 하지만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코로나 영향으로 광고비 지출 감소로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올라갔죠. 이게 왜 올라갔을까? 도대체 뭐가 이 종목을 26억 정도나 당기 순이익을 올려줬을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매출 전망을 봤는데 2020년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단위가 10억 원이거든요. 당기 순이익을 18억,
2021년도 39억, 그리고 2022년도를 108억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업 설명회 영상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매출 성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은 확실해요. 이걸로 하고 저걸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딱 오는 거는 하나,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 아니죠. 모바일 포인트, 그거 쇼핑 관련된 사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뭐 특별히 강하게 어필은 안 했지만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은 에디슨 B2B 서비스가 확실하게 매출이 몇 배로 점핑을 해주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주주 구성인데요. 보호 예수를 보시면은 한 60% 정도가 보호 예수로 묶입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9.28%인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보고 그래도 뭐 보통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공모를 할 때 전체 물량의 10% 중반에서 낮아도 10% 중반에서 많으면 20% 중반 그 이상까지도 공모를 해주고 그 물량에 보통 8대 2로 해가지고 이제 기관 개인에게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전체 물량이 100%일 때 기관이 7% 물량밖에 공모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2%밖에 못 받고 원래 10%를 공모를 하는데 그중 1%는 또 개인 우리 사주 조합으로 공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상징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3,200원 공모가 최저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오는 공모금이 110억인데 현재 이 주가와 이 발행 주식을 곱했을 때 나오는 시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추가되는 요 110억이라는 금액이 더해져서 나오는 이제 전체 시가가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 주간사 그리고 그 MBT 쪽에서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주가로 하게 되면은 니들 회사 가치가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모가를 낮추든지 주식수를 낮추든지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뇌피셜로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은 그리고 이제 다른 특허 관련된 문제로 계속 이게 공모가 약간 5차까지 연장이 됐었거든요. 정정 신고서가 5차까지 연장이 됐었는데 약간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물론 요즘에 유동성이 워낙 좋아서 뭐 상장일 어느 정도 수익권은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개월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제가 그 이전에 영상에서 얘기 드렸죠. 보호 예수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벤처금융 투자에서 12% 정도의 물량이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바로 나올 수 있고 기존 우리 사주 조합이라고 또 1개월 차 때 5.72%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쪽에 쭉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물량들이 다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사주조합 사정 배정분 같은 경우에는 요 기존 주주들이 직원들이 얼마에 배정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1개월 때 수익권에 있으면은 충분히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요거 최대 주주 등은 전부 다 그 임원들이었고요. 약간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게 스마일 게이트 성장 1호 펀드 스마게 우리 게임 그 뭐라 그러죠? 그 만들어서 서비스 그 시스템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애니팡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카카오 쪽이라고 지금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청년 창업 펀드 이런 쪽에서도 꽤나 많은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약간 MBT 쪽에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카카오에서 이 회사 자기들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약간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발행됐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전환시 증가 주식수가 72,765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공모가 밴드 형성할 때 적용 주식수가 852만 6,978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모 후 주식수가 831만 4,948주고 전환사채가 17만 2,765주인데 그럼 39만 39,265주가 갑자기 딴 데서 추가가 되거든요. 요 주식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환사채가 16,200원이고 공모가 밴드 하단이 13,2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비율이 112.7% 정도가 됩니다. 그 13,200원 기준으로 공모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17만 2,765주에 여기에 해당하는 0.227을 곱하면은 39,265주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수가 요 전환 가격하고 공모가하고 상관이 돼서 추가 가능한 주식수가 나오고 그거를 더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모가 밴드가 17,600원이 되면은 반대로 이 전체 주식수에서 13,742주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빠지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계속 읽어봤는데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 전환할 때 제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뭔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현재 MBT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뭐 39,000원에서 최대 35,200원까지 판다는 사람이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은 저가에서 고가까지 봤을 때 1,098억이고 1,463억입니다. 장외 가격까지 도착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한 2,927억이 돼야 되고 이 가격으로 전환사채 물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시총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326만 6,442주로 전체 물량의 39%고요. 기간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따라 약간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은 431억에서 575억 정도가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유통 물량 자체는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부담되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그렇다고 되게 또 가벼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개인 추정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을 14억으로 봤는데 단순 계산으로 유진투자증권 그 추정치는 18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PR은 제 개인적인 추정치를 적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공모가 13,200원에서 17,600원이 되면은 PR이 78에서 104 정도까지 나옵니다. 18억이 되면 이것보다 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장외가가 기준이 되려고 하면은 PER이 209가 돼야 돼요. 2020년도 단기 순이익으로. 근데 제가 다른 유튜버 채널을 봤는데 거기에 댓글 중에 또 저희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점점님이라고. 그 영상에서 PER을 16.18에서 21.61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나왔을까 이거를 또 계속 찾아봤어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그 영상에서 그러면 공모가 밴드 하단이 됐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계속 잘못된 정보를 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나 그 영상을 보고 잘못 생각하셨을까봐 제가 이거를 바로 잡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PER은 2022년도 단기 추정치를 108억 정도로 잡고 반올림해서 연할인율을 25%로 2년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그 69억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69억이 됐을 때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69억이 됐을 때 할인율을 적용해서 PER이 16에서 21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19억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 투자 회사에서도 추정했는 게 18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69억이 그 69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공모가 밴드를 형성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교군들의 평균 PR 27.9배를 적용해서 거기에 할인율을 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당기 순이익이 18억이라고 하면은 요것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실제 성과로 봤을 때는 이 공모가 최하단이 돼도 78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절대 이 13,200원이 현재 기준에서 PR이 싼 게 아니에요. 뭐 제가 틀렸으면은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요 가격 단기 순이익 올해 69억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PR 27.9배를 적용했을 때 할인율이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27.9배에 요걸 반대로 보면은 할인 그 0.58, 0.775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요 값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추정치에 대해서 역으로 할인이 들어오면서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너무 비싸게 잡혀 있는 기준으로 이 PR이 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분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가서 다시 계산해 보면은 현재 이 공모가 밴드 최상단은 PR이 78.4고 굉장히 저는 고평가되어 있는 수치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시 한번 더 뭐 제가 맞다 그분이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개인의 기준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이 108억이면은 현재 PR이 요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상단 기준으로 10에서 13 정도가 나오고요. 장외가 기준으로는 한 27이 나옵니다. 다만 요거 제가 계산했는 거는 전환사채 물량이 포함이 안 되는 기준이고 전환사채가 포함이 되면은 요 PR도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유사 업종들의 PR은 27.9, 뭐 약간 업종이 안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27.9로 보고 있고요. 수요 예측은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MBT 청약 유무 및 전략을 얘기 드리자면 일단 단점은 공모가 밴드 비교 기업이 광고 대행사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적정한지 개인적으로 조금 모르겠고요. 상장 후 1개월 차 때 매도 물량, 특히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 사주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우리 사주 조합 물량도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하단 2022년 추정 단기 순이익으로 역으로 25%씩 할인 적용했는 PR인데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 추정했는 금액의 4분의 1 정도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이거는 장점입니다. 장점은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투자와 플랜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특히 M&A 추진하는 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과연 잘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뭐 퀀텀 성장이라고 얘기들 하던데 그런 성장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상장 후 1개월 차 때 나오는 매도 물량은 부담스럽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물량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청약을 한다면은 상장일 날 어느 정도 시세를 주면 털고 나오고 1개월 동안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9년부터 흑자 전환 후 꾸준히 단기 순익 기준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은 적자라는 거 이거는 뭐 장점으로 포장은 했지만 조금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의심이 가는 게 많은 기업은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카카오, 애니팡, 스마일 게이트 쪽에 있는 이제 투자 회사들 쪽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스마일 게이트 쪽에서 프로모션이라 하면 되나? 프로모션 하는 그런 게임들 쪽에 또 MBT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그 에디슨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게임들을 결제한다든지 하는데 장점이 있으면은 수많은 게임 유저들이 또 이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게임 유저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네이버는 이미 좋은 협업 관계에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MBT 쪽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밀어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최종 결론은 기업 설명의 영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도 대표자님께서 PPT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처럼 의심을 하면서 보지 않으면 와, 회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라고 이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데이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솔직하게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모가 자체도 높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보통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예상할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종목을 1개월 후부터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던데, 1개월 후에 솔직하게 공모가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저는 관심을 둘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공모가는 최하단 기준으로 드리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해외 사업이 흑자가 되고 모바일 포인트 사업 쇼핑이 또 초대박이 나고, 그 쇼핑에서 또 게임 쪽에 스마일 게이트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크게 성장이 된다면은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유동성의 힘으로 공모가 대비 일단은 수익권에 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아무래도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초까지 약간의 텀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약간 분위기가 식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확 올리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한번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수익을 못 주더라도 뭐큰 손해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청약 자체는 맥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공모가 밴드 최저가도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 경쟁률, 개인 경쟁률을 일단 지켜보고 한 번 더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쟁률이 낮으면은 당연히 맥스 청약은 못 하겠죠. 근데 기대감 때문에 1000대 1 이상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금액 보통이긴 하지만 시총이나 실적 대비 똑같은 얘기죠. 현재 공모가가 작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고평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테마는 빅데이터 플러스 이제 뭐 AI 광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테마는 조금 어중간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풀렸을 때 한국의 구글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구글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결론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MBT에 대해서 한번 긴 타임, 제가 뭐 사실 뭐 롱타임, 뭐 라지타임 이런 식으로 영어 쓰려고 그랬는데 한국적인 게 제일 낫더라고요. 긴 시간 버전으로 했고요. 짧은 시간 버전은 한 10분 안에 한번 정리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격상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뭐 끝까지 보셨다면은 뭐 감사드리는 거고요. 긴 영상 보신 분들은 짧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굳이 솔직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아까 전에 개인적인 뇌피셜들 다 빼고 팩트만 딱딱딱딱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굉장히 또 역대급으로 이제 마음 놓고 대놓고 긴 영상을 찍었거든요. 역대급으로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투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길었지만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